고요한 마음, 단단한 정신, 뇌과학이 말하는 집중과 침묵의 힘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마트폰 화면 속 타인의 삶,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의 정신을 잠식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나의 길을 잃고 타인의 속도에 맞춰 허덕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뇌과학의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힘, 바로 자기 집중과 전략적 침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부, 당신의 뇌는 유한한 자원이다. 먼저 우리의 뇌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무한한 프로세서가 아닙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나 데이터처럼 내가 한 번에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즉 인지적 대역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설계된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야생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포식자의 위협이나 먹잇감이라는 기회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위협과 기회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뇌의 작동 메커니즘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의 특정 영역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활성화되며 그 집중을 위한 고유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심이 나의 삶과 타인의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산될 때 이 신경 패턴은 약하고 조각나 버립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생각은 흐려지고 학습 속도는 느려지며 결정의 질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2부, 내면으로의 집중, 뇌를 최적화하는 열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의식의 초점을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집중의 방향을 내 안으로 향하게 할 때 우리 뇌의 실행 네트워크, 특히 목표 설정, 계획,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자기관리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행동, 기술, 그리고 성장에 정신적 자원을 쏟아부을 때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뇌의 신경 연결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시냅스 가소성이란 반복된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행위를 반복할수록 그와 관련된 뇌의 회로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는 신경화학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의 분자로 불리는 도파민은 당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도파민 분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발전 대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끊임없이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에 도파민 시스템이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좌절감과 시기심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초점을 내면에 고정함으로써 당신은 도파민 시스템이 오직 당신의 노력과 결과에만 연결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선순환을 만듭니다. 발전이 동기를 부여하고 그 동기는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도 자기 집중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 불필요한 뒷담화, 과도한 참견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으면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기억력이 손상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뇌 구조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중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사명과 관련 없는 것들을 걸러냄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 신호를 줄이고 신경계가 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학습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이나 개인적 발전에 깊이 몰입할 때 기억 형성에 필수적인 뇌 영역인 해마는 정보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장합니다. 해마는 주의가 분산되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 감정적으로 투자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산된 주의력은 얕은 정보 처리로 이어져 수많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3부, 침묵의 힘, 에너지를 보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우리는 종종 침묵을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하지만 신경학적 관점에서 침묵은 정신적, 감정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를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 행위는 뇌에서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요구합니다. 단어가 형성되기 전에 전두엽 피질은 계획을 세우고 언어 중추는 어휘와 문장 구조를 조정하며 변연계는 감정적 톤과 잠재적 결과를 평가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적 부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목적 없이 말을 많이 할수록 정신적 예비력은 더 빨리 고갈됩니다. 불필요한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행동과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침묵은 또한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말을 할 때 우리는 운동신경, 호흡 패턴, 청각 처리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성화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및 행동 모드인 교감 신경계를 필요 이상으로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우위를 차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키며 더 깊은 정신적 명료함을 촉진합니다. 단순히 외부적으로 조용한 것을 넘어 내부 시스템이 속도를 늦추고 재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적이거나 갈등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은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 고도의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뇌의 포도당 공급이 고갈되고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침묵은 이 패턴을 중단시켜 뇌 화학물질이 균형을 되찾게 하고 반응적인 상태가 아닌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뇌가 처리해야 할 청각적 입력을 겹겹이 쌓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과정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뇌는 오고 간 말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재해석하고 분석하며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침묵은 이러한 인지적 잔여물을 줄여주어 우선순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거나 뇌가 회복적인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정신적 대역폭을 확보해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침묵은 당신의 내면 상태와 외부 세계 사이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수록 그것들은 외부의 판단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침묵은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필요한 영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설명하는 데서 오는 감정적 소모를 막아줍니다. 4부, 관찰의 기술, 침묵이 감각을 깨운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을 위한 증폭기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의 주의력은 주변 환경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 목소리 톤의 흔들림, 그리고 말하는 동안에는 놓쳤을 미묘한 환경적 신호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인식은 당신이 상황을 더 전략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가 정보를 생성하는 추가 과업 없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시각적 인식 또한 향상됩니다. 다음에 할 말을 계획하는 방해 없이 뇌는 미세 표정을 읽고 신체 언어의 변화를 추적하며 환경적 단서를 등록할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굳게 담은 턱, 눈의 떨림, 테이블에서 미세하게 멀어지는 몸짓 같은 신호들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말하는데 몰두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침묵은 충동 조절 능력을 강화합니다. 도발이나 사회적 압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말하고 싶은 충동은 종종 자동적입니다. 이 충동에 저항함으로써 당신은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정신적 지구력과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켜 도전적이거나 산만한 환경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5부, 말하지 않은 목표, 동기를 지키는 비밀. 당신의 원대한 목표와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칭찬이나 격려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뇌과학은 이것이 실제로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한 진전의 인식에도 반응합니다. 당신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마치 목표가 이미 부분적으로 달성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성을 감소시키는 거짓 성취감을 만듭니다. 목표를 혼자 간직하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함정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외부적인 보상 없이 뇌는 적극적인 추구 상태를 유지합니다. 도파민은 말로 하는 긍정이 아니라 진정한 진전에 연결됩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내딛는 각각의 작은 발걸음이 그 자체로 진정한 보상 신호를 생성하며 행동을 강화하고 추진력을 유지시킵니다. 이 내부적인 순환은 예측 불가능하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외부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또한 섣부른 공개는 외부의 간섭에 문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목표가 공개되는 순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해석, 의견, 심지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의심을 심어주며 불필요한 복잡성을 만듭니다. 침묵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당신의 비전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는 데서 오는 감정적 요동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결론,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감을 다른 사람의 반응에 연결할 때 당신은 감정 상태의 통제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검증은 승인의 원천을 내면으로 옮김으로써 이러한 취약성을 제거합니다. 당신의 뇌보상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당신 자신의 행동과 이정표의 보상 신호를 연결할 때 그 행동을 강화하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내부 순환은 외부의 칭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으며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주의력을 의식적으로 관리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의도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성급하게 공유하기보다 조용히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확신을 기르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면에 집중하고 침묵을 활용하며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당신만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해